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이호섭 네, 이채훈의 피망 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채훈 작곡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도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외국 세미나가 있어서 네, 네, 이채훈 군과 제가 동시에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웬만하면은 결방을 잘 안 하는데 네, 참 정말 오랜만에 결방을 한번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방송을 하고 싶어도 예, 속도가 일단 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안 되고요. 네, 양해 이런 걸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정말 인터넷 통신 속도 뭐 장비 정말 최고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자부합니다. 네, 외국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네. 바로 이웃인데도 가가지고 내 아주 복장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은 네. 내 핸드폰이 터지질 않아가지고 우리 이채훈 군한테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채훈 군이 쓰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종이 좀 오래된 거라서 그런가 봐요. 그 약간 제가 또 알아보니까 예. 이 요금제도 조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알아낸 정보입니다. 제가 좀 싼 걸 해서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저희 혼장님은 네. 뭐 알뜰살뜰 이렇게 악교 이런 성격이 아니신데 네네. 우리 이재필 사장님께서 네. 알뜰살뜰 네. 이렇게 전략하는 요금제를 딱 하다 보니까 네, 저도 거의 이재필 사장의 강제에 의해서 네. 이 요금제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하고 보니까 저는 뭐 통화하는 시간 외에 문자나 이거 뭐 카톡을 제가 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 한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활동하실 활동할 때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 요금제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네, 딱 외국 나가시는 그 공항에서만 네. 로밍 그거 신청을 하고 나가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걸 하지 않았더니 그 이제 사태가 일어났구만. 네, 예전에는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졌는데 요새는 그 신청을 하시면 한 사람들만 서로 이렇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문자는 받아지는데 그래. 좀 약간 좀 인색해졌네. 참 네. 조금 치사하다 그지? 네. 저는 그냥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네, 알뜰 요금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되시고 알뜰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네. 로밍 신청을 추가로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알뜰 요금제를 선호하고 있는 작곡가 방송인 이호섭, 네 그리고 이채훈과 함께하는 피만가요. 아이고 벌써부터 네, 윤만영님께서 네. 이제 작사가 대단한 작사가 되셨죠. 네 이번에 이제 KBS 1 텔레비전 아침마당 수요일 프로그램이죠. 도전 꿈의 무대에서 배출한 5성 연속 가수들의 14명 가수 중에 이승환 군의 작품을 작사를 하고 제가 작곡을 한 노래 오늘 밤이라는 노래를 지금 이제 29일 날에 시중에 선보였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다들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사랑 그 뭐야 멜로디 라인 그리고 가수가 이렇게 딱 찰떡궁합인지.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고정호 군이 건사 하트병이라는 그런 노래로 요즘은 이제 건강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항상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상처 속에 보석을 키우는 진주 조개 같은 그런 우리 인생. 그렇죠. 네, 이런 인생인데 혹시라도 몸이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져다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것 먹고 100번 옳은 일이죠. 그렇죠. 네,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건사 하트병에서 건사가 뭐게요? 건강하고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건사가 건강하게 네. 사랑합시다. 이거군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또 14명 중에 양지원 씨가 이제 또 부른 네. 어머니의 바다, 김시원 작사 이호섭 작곡으로 어머니의 바다가 또 발표가 됐는데 그 노래 너무 가슴을 울린다고 가사가 특히 네. 참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14명 중에 또 한 분의 가수가 수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과연 어떤 분이 공개가 될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시긴 아직 방송을 안 하셔가지고 오픈을 못 하시는구나. 네. 저도 장사인데 그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 14명의 가수 작품들은요 지금 멜론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를 이렇게 아마 그 검색하시면 앨범에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날인 만큼. 네. 네, 오늘 무슨 날이더라? 오늘이 6월 6일이죠. 6월 네. 6일. 네, 바로 현충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건설해 주신 순국 선열 여러분들의 그 고마움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가요를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노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날인 만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국난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 가요는 뭐 하고 있었을까? 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가요가 어떤 식으로 불리어졌고 막 표현이 됐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국난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제 강점기, 임진왜란. 임진왜란도 떠오르고요. 네. 여러 외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근년 들어 가지고 금세기 들어서 금세기도 아니구나. 이제 21세기니까 지금 20세기 들어서 참 굉장히 이 격동이 많았었습니다. 네. 일제에 의해서 또 같은 민족끼리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죠. 네, 6.25 전쟁. 6.25 전쟁.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도 시시때때로 또 북쪽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 뭘 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국군 장병 또 경찰 이런 분들이 희생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난을 겪을 때 우리 가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얘기도 풀어가면서 거기에 또 해당하는 노래도 같이 불러가면서 이렇게 한번 현충일 특집으로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유익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우리가 있는 것인데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해외를 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갈 땅이 있어야 되니까 영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영토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국가가 되느냐? 거기에 또 우리 민족이 살아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영토가 있고 땅이 있고 국민만 있으면 또 그게 다 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한 게 일제 36년 동안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는 바로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 이런 요소들인데 이 외에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강점기를 겪으면서 그때 우리 가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물론 모든 가요는 시대를 막론하고 상업 가요입니다, 그죠? 그렇죠. 대부분이 상업 가요죠. 요거. 일단 쩐이 돼야 됩니다. 돈이 돼야 됩니다. 행사에 가서 불러야죠. 그뿐만 아니라 레코드가 노래방. 팔려야 합니다. 그렇죠. 음반도 팔리고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뭐 최근에 완성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일단 앨범이 제일 주로 이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내놓고 망했다.
네. 네, 이러면은 참 가슴 아프죠 이게. 네. 네, 물론 또 예술성이 있는 그 좋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로 그대로 네 우리 가슴에 역사에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네. 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 생명력이 단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쩐이 된다면은 그렇죠. 돈이 된다는데 누가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때나 뭐 6.25 전쟁 시절 때 나온 노래라 하더라도 일단 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중가요는 어쨌거나 이 대중성뿐만 아니라 상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나온 노래는 다 상업성을 표방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만은 상업적인 가요라 하더라도 그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 때는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독립에 관한 얘기만 꺼냈다면 큰일 납니다. 네. 바로 잡혀가죠. 네, 네. 그리고 취조를 당하고 그리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 네, 지하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네. 지하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최소한이 네, 나올 수나 있나요? 나오기도 어렵지만은 네, 갔다 나오면은 네.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네, 그 원래 들어가기 전 상태가 절대 안 나오죠. 네. 영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네, 항무국에 이 출판물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잡지라든지 아니면 레코드도 이제 이 출판물이죠. 네. 네, 그래서 조선 레코드 취체령이라고 하는 단속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네. 사전에 검열을 받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레코더가 나오면은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통과시켜준 대로 그대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납본을 시켜서 네, 사후 통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사후 이중 통제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네, 조국에 대해서 우리 독립혼을 고취시킨다거나 조국의 어떤 말하자면은 이 뭐 사랑, 네, 아니면은 또 해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안 되죠 이게. 네. 그래서 뭐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건 둘째 문제고, 네, 작품 나오기 전에 작가들이 네, 거의 자칫 잘못하면은 호적을 말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네. 사라지겠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조국의 혼이나 그리고 또 해방에 대한 그런 어떤 염원을 담고자 하는 작품들이 몇몇 작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 신문사에서 우리 조선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조선 통독부에 또 이제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향심을 네, 고취시키는 작품을 공모를 했어요. 애향심. 애향심. 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포 출신의 문일석이라는 작가가 보낸 작품이 당선이 됩니다. 그 작품이 목포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걸 심의를 올려야 되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요 부분이 있죠. 이 노적봉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300년도 문제고 이 네. 원한도 문제고 네. 그리고 노적봉도 문제죠. 노적봉이 왜 문제죠? 노적봉 하면은 이게 목포에 있는 유달산의 딴 이름이 노적봉인데요. 네. 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휘하의 장병들을 훈련시키던 곳이야.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곳이겠네요. 거기다가 일제 강점기 시절로부터 300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300년 원한품은 그럼 임진왜란 때인가요? 임진왜란 때네요. 네, 1592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심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한 심의관이 300년 전 이맘에는 임진왜란 생각날 거고 노적봉 나오니까 당연히 이순신 장군 생각날 거고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그 왜적을 겁주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날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어떤 거죠? 보름달.
아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렇죠. 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데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고 우리 군사가 이렇게 밤낮 없이 훈련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왔다 하면은 바로 시신으로 해서 돌려보내겠다 이걸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온 동네에 부녀자들까지도 다 같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큰 둥근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 훈련하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완전히 그냥 밤낮 없이 훈련하는 거니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하느냐? 네, 겁을 먹는 거죠. 네. 네. 자, 이러는 이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본 총독부에서 이거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심의를 받아낼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한문과 그리고 국문을 언문이라 그럽니다. 네. 이거를 혼용을 할 때니까 이거를 한문과 국문을 혼용을 해서 심의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말로 불렀을 때는 우리가 아는 그 뜻인데 쟤네들이 볼 때는 다른 뜻으로 보이게 한문을 다른 뜻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0년 하면은 석삼자에다가 100백자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은 그대로 써놓고 백자를 큰 잣나무 백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다음에 년자는 해년자를 써야 되는데 해, 그죠? 네. 네, 이거를 써야 되는데 연못 연자를 씁니다. 그러면 세 개의 나무가 있는 연못. 연못. 완전 뜻이 엉뚱하게 변하네요. 300년하고는 다른 뜻이 되죠. 그러니까 네. 발음은 보면 그러니까 300연으로 돼 있지만은 발음은 우리는 뭐냐면은 자음 변형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연으로 쓰지만은 300년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원한 품은 이런 것인데 원한을 품었다 그러면 원망할 원자에다가 그다음에 한자를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품다 이거는 우리 한글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은 원할 원자에다가 편안할 안자. 그러면 편안하기를 원한다. 원하는 바람 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원안풍. 원안풍은 네. 자, 그렇지만은 원한풍은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원한품은으로 듣죠. 얼마나 그 당시 고소했을까 이거 부르시. 그러니까요. 요렇게 네. 자음 받침이 변형되는 그런 이런 우리 발음상의 변형 법칙을 희한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심의를 넣었는데 그래도 이 심의관이 좋은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좀 수상하거든. 네. 아마 그때 소목인 선생을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불렀다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소목인 선생님은 자기를 부른 뜻을 다 알고 갔을 테니까 네. 온갖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갔겠죠. 그래서 심의관이 소목인 선생한테 이 작곡가입니다. 네. 문일석은 작사가고. 네. 선생님 300년 원한풍이 뭐냐 됐을까? 이렇게 물었었죠.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그 나무가 있는 연못에 이 태평 성대를 좀 원하는 그런 바람이 좀 불기를 이런 좋은 뜻으로 우리가 풍류를 좀 즐기자 이런 뜻으로 좀 썼습니다. 이거 해석이 되네. 네. 오호. 신통하다. 아니 일본말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아닌가요? 예, 네. 아니 맞아요. 그래서 300년 원한풍이 뭐냐 됐을까 이렇게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삼국수 작사가님만 모른다 됐으니 네, 이러면 작품이 안 됩니다. 네, 손목인 선생님이 바로 테이블을 탕 치면서 바가야로 그것도 모르냐 됐을까? 네, 여기서 300연 원한풍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채훈 군이 얘기했듯이 큰 잣나무가 색으로 있는 연못 사이로 천하가 우리 천황폐하의 음덕에 의해서 천하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가재가 솔솔 불어오고 있다 됐으네. 알았냐 됐을까? 그러니까 아이 알았다 됐어요. 도 됐을까? 통과다 됐으네.
이래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와, 그 어려운 검열을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쪽같이 쏙인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코더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이제 히트를 하게 됐는데, 네. 물론 나중에서야 쏘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금지가요로 만들었습니다. 금지시키면 뭐래? 이미 히트되고 조선 천지가 다 히트됐는데. 이 머릿속에 국민의 머릿속엔 다 이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300년 원안풍으로 봤지만 우리는 300년 원한품은 네 바로 임진왜란 때 니네들도 그때 당시도 조선을 다 잡아먹었다 했는데 성웅 이순신 장군이 바람같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전부 남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서 너희들은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렇죠. 지금 너희들이 우리 조선을 지금 강제로 빼앗고 있지만 언젠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또 너희들은 한번 다리야 날 살려하고 공문이를 뺄 날이 내일 모레다. 이 네. 얘기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저희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이러한 사연이 있었던 노래구나.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네. 저같이 지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이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을 나으니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네. 아니 진짜 모르고 들으면은 네. 그냥 가요 같은데 이 사연을 알고 들으니까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노래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독립을 고취시키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우리의 혼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악극단들이 굉장히 그때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선 천지를 이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간도, 북간도, 그리고 오늘날의 연해주, 네.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그때 공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술잔들이 우리 중국 공연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려면은 그 관문이 뭐냐면은 이 두만강변에 있는 바로 도문시입니다. 그 도문시에 네. 아주 큰 여관이 있어서 우리 공연단들이 꼭 그 여관에 머물곤 했었어요. 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저 방 끝방 어디선가 막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까? 그 여인인가요? 귀곡성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귀곡상 같아. 네. 그날따라 바람이 그렇게 태풍이 막 몰아치면서 네. 선동 번개가 콕콕콕
쾅 치고 네. 네. 번개가 치면은 왜 나무가 막 이렇게 나뭇가지가 일렁이는 그 모습이 이 그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에 보면 어리면은 진짜 이거 완전히 전설의 네, 고향이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런 소리 네. 이게 막 나올 것 같은 그죠? 나올 때 강력하게 나오네.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공연단 중에 이시우 작곡가님이 계셨는데 이 네. 이시우 작곡가님이 한숨도 못 자고 또 김용호라는 그런 또 이제 작사가님도 계셨고 네. 이분들이 잠 한숨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 앞에서 이제 보니까 그 청소를 하고 있는 급사가 있었어요. 네, 그 급사한테 이보게 자네 말이야 어제 밤중에 이러니까 손님께서도 들으셨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귀신이야 그 뭐야 이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 급사가 한 얘기를 듣고 너무 참담한 마음이 이시우 작곡가님한테 생깁니다. 뭐냐면은 네.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조선에서 독립군으로 자원해서 나온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서 온 젊은 조선 여인이었었어요. 네. 남편을 면회한다는 그런 정말 부푼 가슴으로 왔는데 아플싸 도착하기 이틀 전에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다가 남편이 전살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밤새 호곡을 했던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이시우 선생 그리고 또 김용호 선생이 이런 슬픔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곧 우리에게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만 강가에 나가서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두만강이 들어가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싸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가서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네. 요렇게 눈물 젖은 두만강에 그런 또 사연이 있어서 작곡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작곡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운 내 님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도 님은 무엇을 뜻할까? 나라의 조국일 수도 있겠네요. 오, 네. 조국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해방, 광복. 언제 오려나? 네, 음. 우리의 광복은 우리의 님은 우리 조국은 언제 오려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 총독부 항무국에서 이렇게 출판물에 대한 그런 추체령, 단속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독립을 고취한다거나 조선의 혼을 이렇게 민족 혼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용어는 절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한용운 선생은 어떤 용어를 쓰느냐? 바로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은 조국. 역시 조국이고요. 네. 네, 그리고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글 속에 또 시조집 108번뇌라는 그 시조집 속에 나오는 수없는 그런 님,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집에도 수없는 님이 나오죠. 네. 네, 이 님들은 전부 우리의 조국, 우리의 광복. 이것을 이제 님이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지금 대체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참 네. 이런 걸 보면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우리의 독립을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사 한 번만 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네. 네, 자 영희님, 네 이 강의 중에 네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유진콩님, 감사합니다. 네 1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유진공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샛별 네 윤만영님께서 네. 3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또 샛별님께서 아주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이에요. 네. 아 근데 너무 지금 도움이 된다고 아하. 학교에 이제 가서 사회 역사 시간에 이거 배우면 이 딱 참고해가지고 네 공부한다고 하십니다. 아유, 참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네요. 서예림님도 그럽니다. 지금 현재.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울 아버지 18번입니다. 네, 오. 영희님도 18번이라고 하셨고요. 네네, 좋아하시던 그렇죠. 노래라고 하십니다.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샛별님이 안중근 열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안중근 열사님께서도 네 정말 이 또 히로부미를 척살시키기 위해서 네, 네 정말 많은 희생적인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노래들이 나온 이면에는 또 보면은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네. 노다지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금광 이런 것처럼. 오! 네, 우리 이채훈 선생이 네, 나이답지 않게 모르는 게 없네. 뭐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읽었던 네. 무협지에서 어허. 영약이나 약초가 많이 있는 곳에 이 노다지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야. 뭐 무협지든 뭐 만화든 뭐든 간에. 네, 궁금해서 찾아봤죠. 네. 그렇구나. 맞아요. 이 노다지는 지금 상록수 작사가님이 풀이하죠. 노터치를 아마 일본 발음이네요. 그러면 지금 아니 노터치, 노러지, 노다지는 노러지, 노러지, 더지? 터치. 터치 그러니까 저기 노터치.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식으로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더치?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1800년경부터 이제 네 서구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네, 동양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선까지 와서 네, 우리한테 서로 무역을 하자, 교역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때 대원군이 쓴 정책은 쇄국 정책 틀어 막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양이라고 하면 서양 오랑캐. 네, 오랑캐들이 감히 문학 대국인 우리한테 와서 까불고 있어.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붙어 보니까 그쪽이 더 화력이 셌네요. 네, 활약 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뺏기 들고 사실은 대원군도 그 이유는 있었죠. 그렇죠. 우리 전통을 그리고 그 자부심이 있었겠죠. 네, 양이라고 하는 그 서양 오랑캐한테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네. 이 정책이 가장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또 그게 그렇진 않은데 네. 어찌 됐거나 백기를 한번 들 때마다 그냥 우리가 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에 정말 소중한 우리 국가 자산을 하나씩 내줘야 합니다. 그렇죠. 다 뺏기면서 이제. 예, 그래서 미국에는 금을 채굴하는 금광 채굴권을 내주게 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다, 그다음에 독일이다, 프랑스다 어디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산림을 벌목해 나갈 산림 벌목권, 나중에는 일본에게는 철도 부설권까지 내주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조선은 말로만 조선이지 나라지 모든 자원을 탈탈탈 다 틀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빈 껍질만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운산 지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약 한 100여 개 정도 좀 이렇게 금광 채굴을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광에는 당연히 이제 이 작업 반장이 있잖아요. 네. 간부가 있는데 간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쪽 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견된 코 크고 눈이 시퍼런 그런 분들이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작업을 하는 우리 이제 노동자는 역시 조선 네, 분들이고, 우리나라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금맥을 기가 막히게 무슨 금맥 탐지기가 있었는지, 네. 금맥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거야. 네. 여기 파라 그러면은 거기를 파면은 조금 있으면 번쩍번쩍 막 금들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조선 노동자들이 그렇게 막 대단위로 나오는 금을 처음 봤거든. 네. 그러니까 우와 금이다 이러면은 어느샌가 벌써 키 큰 사람 와가지고 하이 놀라지. 아, 만지지 말라고, 손대지 그렇지. 말라고. 그렇지. 허이 한번 해보세요. 오리지널 발음으로. Hey, no touch. 터치가 아니지 이게. 그럼 뭐- 유마 현상이 나니까 터치가 T가 리얼화되죠. 놀라지. 아닌디? 아닌가? 네, T는 그 중간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노 하고 띄고 터치잖아요. 하여튼 뭐 안 그러면 안 그러면은 어차피 노 다지네요. 네. 아니 노 터치인데 쓰기는 네. 발음을 작업 반장이 엉터리로 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좀 그 럼주 뭐 하나 그 위스키 하나 드시면서 와가지고 술이 들겠는지. 에이 나라치 이렇게 했겠지. 그래. 나라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노동자들이 저 코 크고 눈 푸른 분들은 이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금을 노다지라 그러나 보다. 노러지 이러니까 이제 노다지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선에서는 금을 노다지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됐군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나옵니다.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 해놔놓고 나오라는 금은 나오지도 않고 네. 칡뿌리만 나오니 이게 성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럼 누구 노래냐 하면은 이 금 좋은 그런 금광을 전부 다 뺏겨버리고 네. 나고 나니까 소문은 돈단 말이죠. 어디에서 이 어마어마한 금이 나왔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 옆에 파면은 뭔가 집부리도 나오겠지 하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와. 안 나오지. 왜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그 금맥 탐지기가 분명히 뭐 그래, 있었는지 분명히 있었나 있었을 보다. 것 같아.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패는데 우리는 금맥 탐지기 이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파면 팔수록 금이 나와야 되는데 칡뿌리만 나오니까 네.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중의성이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금이 안 나오고 칡뿌리만 나오니까 쓰잘것없는 것만 나오니까 화가 난다는 그 말에서 성화를 부리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 금은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네. 지네들이 파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남 좋은 꼴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또 화가 또 나는 거죠. 네. 이거 결국은 뭐냐? 나라가 주권이 없어서. 주권이 없고 나라가 약한 탓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노다지 해놨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은 네. 우리가 수탈당하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혜연 씨가 부른 노래 보면 뗏목 이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눈 녹인 산골짜기에 진달래 피면 뭐 떠르르르 버들피리 노래를 부르니 어야 어야 어야디야 압록강 이천리에 뗏목이 뜬다. 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흥겨운 노래죠. 네. 압록강이 어디에 그 메시지가 들어 있나요? 여기 압록강 이천리에 이천리에. 뗏목이 뜬다. 뗏목이 왜 떴죠? 그 이제 이게 문제죠. 네. 네, 백두산에서 이제 발원이 된 그 물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일본이라든지 외세들이 네.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자산을 전부 다 강제로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개마공원 그리고 백두산 이런 이제 그 함경도에 있는 그 원시림, 아름드리 되는 그 좋은 나무들을 베어내어 가지고 네. 자기들이 내륙으로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압록강에다가 첨벙 뗏목을 묶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서해 바다에서 대형 화물선이 이만큼 입을 쫙 아가리를 벌리고 그거를 그냥 바로 씻어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탈하는 장면도 여기 어리는 거죠. 네. 네,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멍차 떠나는 소리에 네, 이 노래도 신고산 타령. 여기는 뭐냐면은 고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옆에 역시 네. 또 이 벌목을 하는 그런 벌목소가 있었어요. 야적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가 장소가 좁으니까 그 옆에 넓은 그런 이제 광장이 있는 곳에다가 새롭게 열차를 이용해서 이 나무를 실어 나갈 그런 역을 만듭니다. 그 역을 만들고 앞에 있는 야적장을 개발한 곳을 고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고산에 대해서 신고산이라고 했습니다. 신고산.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멍차 떠나는 소리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나무들을 싣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백두산 호랑이들 얼마나 많이 잡아갔습니까? 그 다 가죽이 됐나요? 그렇죠. 네. 카페트가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탈당하는 그런 우리의 처절한 심정들을 이 네. 노래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네,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다가 네,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죠. 그러다가 미드웨이 해전을 거쳐 가지고 네, 나중에는 일본에 사실은 참 인류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는 것이요. 네. 네, 그런데 일본이 그때 너무 전쟁을 그냥 오랫동안 또 끌고 있고 그리고 남태평양 쪽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이 세계 대전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떤 촉박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미국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원자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그 원자 폭탄을 딱 이제 투하를 받고 난 뒤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일본은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하겠다 해서 1945년 8월 15일 네, 일본 천황이 서명을 합니다. 그죠? 무조건 항복을 하고 연합군의 승리로 해서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말을 고하는데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황급히 이제 다 도망을 가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조선이 원래 통일 국가였고, 네 그리고 일본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네 통일 국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또 군사 또 신탁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북쪽에는 38세 이북에는 러시아가 진주하고, 네 남쪽에는 또 미군이 진주를 해서 또 네. 나라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네. 이럴 때 우리 가요는 뭐 하고 있었을까? 바로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네 네. 불국 이게 뭐자 신라의 달밤. 현인 선생의 자 이런 노래가 그때 왜 나왔을까? 왜 나왔죠? 신라는 오른쪽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가 통일신라. 신라라서 그래서 네. 신라의 달밤. 결국은 거기도 남북한이 웬일이냐? 통일을 해야 되지. 네. 이래서 통일을 하자는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남인수 선생이 불렀던 가거라 38선, 그리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달도 하나 해도 하나. 그런데 어떻게 조국이 둘이 있을까 보냐. 네. 참 기가 막힌 가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바로 신라의 달밤도 크게 히트를 했고, 그리고 가거라 38선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랑을 받게 되죠. 네. 네. 자, 여기서 가거라 38선 한번 볼까요?
사고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탄한다. 네, 38선을 탄한다. 네, 한탄한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나훈아 씨의 녹슬은 기찻길, 네, 이 노래를 보면은요, 남과 북의 이야기를 대동강 그리고 한강, 네. 남북한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강이죠. 네. 대동강물과 한강물은 서해 바다에서 만나서 남과 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왜 우리는 오고 가지를 못하는가? 네. 네, 이런 이제 노래들이 계속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러다가 50년도에 갑자기 6.25 전쟁이 뻥 터져요. 네. 갑자기 침공했죠? 네, 네. 이 남쪽에는 주의를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체제로 하는 정치 체제, 네,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북한 쪽에는 또 공산주의를 네. 또 모토로 하는 그런 이제 체제가 들었습니다. 이념 대결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거의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고 한 달 정도쯤 되고 난 뒤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이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낙동강 최후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임시 수도였던 부산이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럼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이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유엔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네. 유엔군을 파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남쪽에 특히 낙동강 전선 그까지 일단 밀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 임시 수도인 부산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낙동강을 도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게 제일 아마 지형적인 조건이 대구 바로 위에 다부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네, 그쪽이 아마 가장 격전지였던 것 같아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피하간에 거기서 거의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이렇게 희생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희생이 됐네요.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네. 동안 낙동강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피가 흘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치열한 그런 이제 공방전을 펼친 곳이 바로 다부동 전초인데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은 사람이 메가더 장군. 네, 메가더 장군입니다. 네. 그렇죠? 네,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해야 이 북한군을 빨리 이렇게 격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한반도의 지형이 삼면이 지금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간 허리를 끊어서 네. 상륙을 해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 허리를 끊어 들어온 그 이남 지역은 그냥 북한 공산군은 도가내든 쥐가 돼버리죠. 네.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보급품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총알. 탄창. 그러니까 총탄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은 무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보급이 중지가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 손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걸로 이렇게 휘둘러야 되죠. 그러니까 네.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네. 그런데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가지고 성공하고 재미를 쏠쏠하게 본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네, 유명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네, 완전히 2차 대전 전세를 뒤엎은 바로 유명한 그런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에게
밀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이상의 아주 기발한 상륙 작전이 필요하다. 네. 이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밀리던 우리 국군이 이제 유엔군과 함께 북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반격을 하죠. 네, 그때 이제 첫 북진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유호 작사가 선생님과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던 박시춘 선생님이 둘이서 만나서 서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북진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이래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한 노래 바로 우리나라가 전군은 북진하라 하는 이런 명령이 북진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우렁차게 불러야 되는 노래. 그렇습니다. 네. 비장하게. 비장하죠. 그때 북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군과 싸우면서 완전히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단은 급한 것은 뭐냐면은 실지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땅도 회복해야 되지만은 공산군에게 점령당한다는 것은 인권을 다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인권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미래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탄에 쓰러져간 동료들, 우리 이 전우들을 묻어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습을 못하죠 당장. 그래서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전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죠. 전우여 조금만 기다려라.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를 꽂아놓고 다시 돌아와 고이 묻어주겠다. 양지 바른 곳에 너를 고이 묻어주마. 그러니까 얼마나 피눈물이 솟구쳤겠습니까? 그렇죠. 전장에 나가면은 겁이 날 것 같죠.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가봐가지고. 제가 말이죠. 이래봬도 용감무성한 육군 39사단, 육군 공병대대 출신의 육군 방위병입니다. 방위병인데도 이만큼 제가 용감합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게 되면은 옆에 전우가 적탄에 쓰러져 갑니다. 그럴 때 되는 무서움보다는 정의감이 더 불탄다고 합니다. 전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나마 한가할 때 겁을 먹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겁이라는 것이 나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용감무성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우리 또 지원했던 그런 이제 우리 지원병들 그리고 또 경찰관들 모든 분들이 이제 북으로 우리의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전쟁에 가게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아들도 전쟁에서 잃어버린 어머니도 생기고, 이런 이제 그 전쟁 그때 당시 용어로는 요즘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라고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그러죠. 전쟁 미망인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참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랬다면은 우리 남성들은 온 몸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산화해 갔지만은 네. 총을 들고 직접 전장에 나가서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서 철의 삼각지구에서 얼마나 처참한 그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지, 낮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공산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피하간에 이렇게 피 맺히는 그런 전투를 벌이는 그 처참한 상황은 영화 고지전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고지전. 네. 자, 이랬을 때 우리 그러면은 아내들,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외세가 침략했을 때 행주산성에서 네. 돌 이렇게 오, 몸에 뭐 묻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기름 끓이는 거. 그렇죠. 나르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싸웠던 우리 여성들입니다. 네. 6.25 전쟁이라고 그래서 여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했죠? 네, 어떤 동네에, 물론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상황극입니다. 네, 어떤 동네에 신혼 초야만 막 치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국가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데 남편을 또 군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식 훈련만 받고 총 쏘는 분만 이렇게 익혀서 일단의 군대가 이제 동네 앞을 행군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안에는,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그 꽃실로 가지고 술을 참 많이 놓았어요. 뭐 꽃도 그리고 새도 뭐 그다음에 뭐 뇌물도 졸졸졸 이렇게 꽃술을 네. 굉장히 많이 놨었거든요. 네. 밤새 잠을 자질 않고 꺼져 수건에다가 술을 곱게 놓아가지고 그 동네 앞을 착 지나가는 자기 남편한테 뛰어들어가서 자기야 나야 이러면서 왼쪽 호주머니 바로 위에 군복 위에다가 밤새 그 꽃술을 놓았던 것을 퍽퍽 접어가지고 착 이렇게 끼워주면서 자기야 이게 뭔지 알아? 바로 당신을 지키는 내 사랑이야. 절대로 이 가슴을 적탄이 절대 뚫지 못해. 왜냐? 심장 있는 부분. 심장 있는 부분. 내가 이 꽃으로 다 막아낼 테니까 자기야 가서 잘 싸우고 꼭 이기고 절대 다치지 말고 내 곁에 돌아와야 해. 사랑해 자기야 하트뿅. 이렇게 해서 눈물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남편을 보내줍니다. 왜냐? 남편은 지금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고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막중대임을 가지고 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여자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근데 상상하니까 왜 제가 눈물 날라? 그렇죠. 역시 그 눈물 감추고 나죠. 이렇게 참는 그런 데서 더 이 슬픔이 감동이 배가 더 되는 오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그 군대의 마지막 행군이 이제 쫙 언덕 너머로 사라졌을 때, 네. 그때서야 아내는 돌아서서 우물에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와서 정한수를 차려놓고 그리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시민께 비나이다. 제 남편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갔나이다. 부디 잘 싸우고 꼭 이겨서 아무데도 다친 데 없이 제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문장구하게끔 해주사이다. 여보 문장구를 빌어요. 잘 싸우고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마음,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조국에 바쳐준 우리 아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나온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있습니다. 님께서 가신 길
님께서 가신 길은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어서 가신 뒤에 내 갈 길도 님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달과 별을 바라보며 문장구비 옵나이다. 네, 제목이 아내의 노래입니다. 아내의 노래. 네, 그래서- 채팅에도 올라왔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의 노래는 그때 당시에 우리 6.25 전쟁 때 남편을 그리고 또 아들을 이렇게 조국에 바친 그런 아름다운 우리 또 고마운 우리 여성들의 희생적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그래- 또 저희 어머님께서 그 주인공이라 하시네요. 스토리에. 오, 진짜? 네, 진선님 저희 어머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전쟁이라는 것은 목적이 이겨야 하는 거예요. 네, 지면은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있습니다.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죽지세로 우리는 이제 북으로 이렇게 이제 북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꽂기 직전인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중공이 참전을 합니다. 네. 인해 전술에 밀려서 우리는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퇴를 하는 퇴로까지 차단을 당해가지고 후퇴조차도 지금 여의치 않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군과 그리고 유엔군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 퇴로를 언제 어디로 여느냐? 바로 흥남 부두 쪽으로 열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그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오는 피난민들이 어마무시하게 거기 모였습니다. 흥남 부두를 가득 이렇게 채우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철수를 하는 그런 이 피난민을 태워줄 수 있는 그런 배라 그래봤자 군함밖에 없고 그다음 화물선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퇴각을 우리가 결정한 유엔군이 뭐 포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것을 실은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태워야 되겠는데 무기를 다 싣고 있으니까 네.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죠. 네. 이때 그 선장이 결정을 합니다. 무기를 전부 버려라.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워라. 빅토리아 호의 선장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기는 다음에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만들 수가 없다. 이 이유입니다. 네. 참 너무 휴머니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쟁 중에도 피어야 할 꽃은 피고 태어나야 할 아기는 다 태어나고 그리고 또 서로 끼어나야 할 인정은 또 이렇게 인정이 다 넘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참혹한 그런 이제 피난 속에서 나이가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피난을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피난을 하고자 하니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린 여동생을 내주면서 얘를 데리고 너는 빨리 남한으로 가라. 우리는 늙어서 피난도 못 가니까
이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와 이별을 하고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인산 이내의 흥남부두에서 여동생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잃어버렸어요. 혼자서 울고 있으니까 일단 배를 타라. 분명히 어린 아기들은 누군가가 배에다가 실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산 가서 다시 동생을 찾으려무나. 이래서 그 빅토리아호를 타고 부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그런 날이면은 부산의 영도다리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여동생을 부릅니다. 금순아, 금순아!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를 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굿세어라 금순아. 제가 모임 있을 때마다 네, 부르시는 노래죠. 그때 네, 제가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던 노래군요. 네,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전쟁 중에 나온 노래들입니다. 아까 아내의 노래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전선야곡, 네, 자 그리고 삼다도 소식, 네. 네, 이런 노래들이 전부 전쟁 중에 1952년도에서 53년 사이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끝이 납니다. 네, 끝난 것은 아니죠. 네, 휴전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또 전쟁은 또다시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네. 네, 전쟁은 언제 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산업 기반이 주로 농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뭔가? 장정. 장정, 네. 황소, 황소. 소, 그죠? 네. 소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인기 가수 윤한기 씨, 윤복희 씨, 그 대단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이분의 아버지가 또 대단했던 분이에요. 어떤 분이 뭐 장군이신가요? 그 장군은 아닌데 네. 우리 가요계에서 보면은 장군일 수도 있죠. 예전에는 이제 악극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북일 쇼라고 하는 쇼 단장이신데 아. 바로 네. 윤북일 선생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악극단을 이끌고 경상남도 함안에서 공연을 하고, 네. 네, 그리고 남강을 건너서 제 고향인 의령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네. 네, 나룻배를 탔어요. 어머, 그런데 보니까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이 천연의 아가씨네. 원래 남자가 보통 사공을 하는데. 아, 이거 힘들죠. 네, 네. 노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아가씨가 그것도 시집도 가지 않은 처자가 뱃사공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네. 네, 바로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네. 오빠가 지금 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세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는 병들어 계시고 누워 계시고 내가 결국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뱃사공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깝죠 이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윤북일 선생이 가사를 쓰고, 네. 그리고 가수 겸 작곡가 겸 그리고 또 레코더사 사장인 한복남 선생님이 곡을 써서 낙동강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노래가 이렇게 나왔군요. 네,
이가인 선생님, 여현미 선생님이 불러서 처녀뱃사공. 한유란 처녀뱃사공 벌써 답이 나온다. 상록수 처녀뱃사공이다. 자, 말로 온 김에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네. 다들 많이 불러오셨던 노래죠. 그렇습니다. 낙도 왜 이렇게 높아? 낙도 왜 이렇게 높아? 강바람. 네, 낙도 너무 높나 보다. 네, 제가 조금 낮출게요. 왜 이게 높은지 내가 알겠다. 낙동강. 네.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과 노라버니 소식이 오네. 그네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대헤야 노를 져라 사대를 쳐라. 네. 기교가 굉장히 화려하고 네. 그다음에 경쾌한 리듬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또 내부적인 사정이 다 우리 6.25 이런 군인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미망인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네, 그래서 전쟁 미망인으로 이 여성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여성들만 가게를 꾸려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삼천리 금수감사는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네. 산무시대 잘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의식주가 없네요. 예, 아예 없는 네. 전 국민이 그냥 다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 네. 네, 그런 시기에 전쟁 미망인들은 더더욱 희망이 없었죠. 네, 그리고 전쟁 미망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버지를 잃고 오빠를 잃고 이렇게 하는 여성들, 젊은 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는 노래가 홀어머니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처녀 농군이라는 노래. 여기 농군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농군은 이제 농업인. 네. 이런 노래도 나온 것이 바로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세월은 쭉 흐르고 우리 대한민국은 1965년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착착 수행되고, 네, 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또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네, 우리나라가 농업 기반 산업에서 이제는 중화학 기반 산업으로 옮아가고, 네. 네, 경부 고속도로가 1970년도에 또 뚫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제 완전히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노래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네. 1960년대에는 또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파견이 돼서 네. 거기서 또 우리 군인들이 군 장병들이 거기서 많은 또 희생을 당했는데 그분들의 이제 희생에 대한 대가라고 하니까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얘기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된 그것을 가지고 또 공장을 세우고, 네, 그리고 또 70년대에는
열사의 나라라고 하는 중동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파견이 돼서 거기에서 또 달러들을 벌어들여서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공장을 짓게 되고 해서 우리나라가 자고 나면 달라지고 자고 나면 동네가 달라지고 자고 나면은 도가 달라지고 이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 희생이 있었네요. 그런 희생이 네. 없으면 안 되죠.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의 희생은 물론이고 네. 네, 우리 근로자들도 피와 땀을 많이 흘린 덕분에 우리 오늘날 눈부신 세계 10대 강국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러기 아빠들이 다 그때 돼서 거기서 외화를 벌어 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족들 나온 벌어지고. 노래들이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든지 네.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시만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오. 네, 주현미의 길면 3년 짧으면 1년 계약 기간입니다. 길면은 3년이고 짧으면은 1년 계약. 예, 계약 기간. 이런 노래들이 또 다 나와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살찌우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잠깐도 네, 우리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간수를 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희 세대는 많이 네.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노래와 함께 보니까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한 게 더 네, 감정이입하게 되고 희생이 더 이제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엊그젠가 뭐 오물 뭐 풍선 사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네, 편안하냐? 그게 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시시각각으로 북에서는 뭐 네, 미사일도 쏘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실제로 2002년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축구 4강전을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연평도에 우리가 지금 침범을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1 연평해전, 제2 연평해전,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네,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재필 대표가 네. 해군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희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오, 실제로. 그 우리 이재필 군이 해군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제 1함대로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진주함에 성선을 해서 성조원으로 네.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때 진주함에 성조원으로 이제 근무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이채영 군과 제가 같이 불렀죠, 그죠? 제가 작사 작곡한 네. 진주 함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진주 함가를 네, 들어보고 갈게요. 이호섭 작사 작곡, 이채훈 이호섭 노래입니다. 볼륨 조금 올릴게요. 솟구치는 젊은 피를 바다에 걸고 명예로운 이 한 목숨을 조국에 건다. 아가씨야 아느냐 무적함대를 그 이름은 진주한 필승의 전사들. 나가자 바다로 막을 자 그 누구냐, 달리자 바다로 당할 자 그 누구냐. 우리는 천하무적 진주함의 용사다. 나를 믿고 잠이 드실 부모 형제들,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 내가 지킨다. 아가씨야 아느냐 무적함대
나가자 바다로 막을 자 그 누구냐 달리자 바다로 당할 자 그 누구냐 우리는 백전백승 진주함의 용사다 우리는 백전백승 진주함의 용사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고 이런 노래까지 네. 한유란 선생님은 멋지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네. 이상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나경 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진주함과 완전 멋집니다. 상록수 작사가님. 네. 김지연 님도 신기. 오, 네. 노래님도 헛들 헛둘. 헛둘인 거야?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재필 군이 1함대에서 진주함의 이제 통기병으로 네, 근무를 했으니까 좀 특수병감이다. 그죠? 네. 통신기밀을 취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재필 군이 바로 이 진주함의 성조원으로 근무를 하던 그 바로 같은 시기에 네. 정말 지금도 악몽 같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의 솔직한 심정이 그랬어요. 자식을 군에 보낸 심정으로서 더더구나 또 천안함도 네 바로 이 초기함이잖아요. 네. 진주함도 초기함이거든요. 같은 급수거든요. 네. 근데 만에 하나 네 1함대가 아니라 평택에 있는 2함대로 네 이렇게 발령이 만약에 났더라면은 조건이지만은 가정이지만은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이런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더더구나 또 자식을 군에 보낸 아버지로서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천안함 피격에서 산화해 가신 46인 그리고 또 구명 활동을 또 하시다가 또 한 분이 순직을 하셨죠. 네. 모두 47분이 이렇게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천안함에 이제 성선했던 분들로만 이렇게 해서 46인의 용사라는 그런 노래를 또 제가 만들어서 방송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작사 작곡을 제가 했지만은 우리 이채훈 군이 나이가 그때 좀 어렸을 때입니다. 네. 진짜 그때 엄청 예전에 불렀었죠. 그렇죠. 이채훈 군이 앞에 리드를 노래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하고 같이 또 듀엣으로 노래를 같이 했는데 지금 네, 자 그 순간에 상록수 작사가님께서 네, 3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김시현 작사가님께서 김시훈 작사가님께서도 5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산화해 가신 분들에 대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저마다 감흥이 아무래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트롯 샛별 양도 2만 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내 가슴 속에 포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갖게 되는 건 웬일일까? 우리 그 샛별 양이 아까 진주함 얘기를 하니까 이 샛별 양이 진주에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저의 고향에 관한 노래 좋았습니다. 네. 진주성도 생각이 나고 농계도 생각이 나고 의암도 생각이 나요. 박사님이 역사 선생님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기억에 쏙쏙 박히니까 아마 올 패스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46인의 용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작사, 작곡하고 편곡하고 이렇게 한 이 음악은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채용 군의 젊었을 때 또 모습이 나옵니다. 네, 제 학생 때 노래입니다. 네, 이채용 군이 리드를 하고 그리고 자 나중에는 또 제가 듀엣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혹시 천안함 사진이 있나요? 네,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자, 천안함 사진과 함께 우리 46인의 용사들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아도 또 보아도 아름다운 산하 이곳에 탯줄을 묶고 뿌리 내려 살아온 우리 조국이 있어 내가 있고 나의 자손이 커가는 곳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나의 사랑 대한민국 나 그대를 떠나는 게 아니요 나 영원히 죽은 것도 아니요 살아서 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조국에게 바친다 보아라 결의여 우리의 혼을 살아서도 죽었어도 이 바다를 지킨다 정여 기억하라 우리는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마 별처럼 꽃처럼 우리 함께 하리라 자 나가자 대한민국의 해군 그 길은 영원한 46인의 용사 보아라 결의여 적군이 누군지 항서린 이 목숨을 조국에 바친다 정여 기억하라 우리는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마 별처럼 꽃처럼 우리 함께 하리라 자 나가자 대한민국의 해군 그 길은 영원한 46인의 용사 네, 자 46인의 용사. 네, 우리 장렬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다가 산화하신 모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순국 선열 여러분, 네,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119 구조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그리고 감사를 바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네. 네. 46인의 용사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참 정말 감동입니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오늘 진짜 의미 있는 현충일 시간 방송이라고 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 순국 선열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또 조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은 1년 365일 늘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게 참 많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정상끼리 만나게 될 때 꼭 뒤에 네,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 네, 들고 들어가는 것이 네,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태극기죠. 태극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가 태극기를 부정하고 안 달고 기념식을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데 애국가를 또 부르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화가 있죠. 무궁화가 있습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하고 상징하는 표장들입니다. 이런 표장은 대한민국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기를 훼손한다거나 대한민국의 또 국화인 이 무궁화를 또 함부로 꺾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다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우리 나라를 늘 아끼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바로 애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네. 외국 나가면 진짜 생각나는 게 네, 가족이랑 한국 진짜 생각납니다. 네, 그렇습니다.